엔저로 인한 그 한국 기업의 실적 악화가 주가에 반영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엔저가 되면은 한국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겠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기도 하죠. 정반대인데요. 지금 현대차, 도요타 주가가 네, 이때가 2012년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주가가. 그런데 이때가 일본에서 이제 양적 완화 하겠다라고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된 때예요. 그때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도요타의 주가는 막 오르고 있는데 네, 경쟁 상대인 현대차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죠. 이것만 보면 완전히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현대 측에서는 우리 놀고 있던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저거 이 그래프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역전되잖아요. 옆에 가게가 가격을 확 낮춘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억울하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옆에 가게가 가격을 갑자기 낮춰. 갑자기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면서 확 그냥. 네, 그래서 당시 그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아나 포스코도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가 예전만큼 강하진 않아요. 여전히 경합하는 분야가 있지만은. 네. 여기 한번 한일 수출의 경합도 변화를 한번 보세요. 경합도. 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15년. 네, 2015년에 비해서 2021년이 되면은 경합도가 조금씩은 다 내려가죠.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고요. 숫자가 내려가면은 경쟁이 그만큼 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수치가 되는구나. 근데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주력 상품들인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네요. 진짜네. 내려가긴 했어도. 네, 한국과 일본이 주력 상품이 많이 겹치죠. 이게 일본도 고민이에요. 일본은 한국과의 경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따라잡히는 네. 기업들이. 반도체 우리가 넘버 원인데 삼성 해봐요 이거 뭐야 생각했는데 반도체를 내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전 우리가 소니 TV 하면은 전 세계 1등인데 소니가 결국에는 프리미엄만 남기고 모든 TV 라인을 다 팔고 매각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과 중국이 당분간은 따라오기 힘든 곳. 그래서 일본이 이제 지금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로봇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우주라든가 그런 쪽이죠. 도망을 가봐야 저희가 따라가지 않을까요? 매 눈으로 그러니까요. 쳐다보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이 흑자 구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부문도 언젠가 다른 기업에 따라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났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 흑자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 다음 스텝은 어딘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네, 이것이 지금 일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까지 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그 유럽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유러피언 커미션이라는. 여기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2,500개 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2,500개.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 2,500개 중에 일본 기업은 233개가 들어갔는데 한국 기업은 53개가 들어갔고 또 이 연구개발비 전체를 보더라도 일본은 160조를 투자를 했는데 한국은 48조. 투자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투자에서 일본 기업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쌤, 그러면 지금 일본 기업은 R&D 투자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요타를 예를 들면 전기차에서는 지금 확실히 한국보다 뒤처져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보다 빠른 분야도 있죠. 네, 이것이 그 도요타가 2029년에 달에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선입니다. 달 탐사선. 네, 여러분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네. 네, 지금 나사에서 과거에 이제 달에 갔었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그 달을 걸었죠. 네. 네. 그런데 그 뒤에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달에 유인 우주선을 다시 보내지 네. 못했죠. 네. 네.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가서 그냥 몇 발짝 걷고 다시 온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네. 기껏 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런 차를 타고 그 달을 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바퀴를 보세요. 그 고무 타이어나 우리가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타이어는 안 돼요. 뭔 타입? 금속으로 만들어야 돼요, 타이어를. 쇠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스톤이라는 일본 기업이 또 협업을 하고요. 그래서 자국 회사. 네, 그 나사가 우주 개발을 하면서 파트너로 삼은 것이 잭사라고 일본의 나사인데 이 잭사가 일본의 나사가 또 다시 자기 파트너로 도요타나 브리지스톤을 끌어들여서 지금 달 탐사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 기업이 살아남는 한에 일본 경제는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살아난 것이 양적 완화나 엔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어느 경제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정말 잔혹한 경쟁 사회잖아요. 세계 시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고용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도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면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제가 오늘 이거는 하나 기억할 것 같아요. 기업이 살아남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걸 기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제가 좀 응원하고 싶고 대중이 좋아하는 저를 광고에 사용해 주시면 제가 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모델료 안 받으신다고요? 회사들 힘내시라고. 아니, 수수료는 조금 받아야지. 자, 선생님. 자, 그럼 중요한 주제로? 것도 이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네. 자, 엔화 계속 이렇게 저엔화 상태로 이거 엔저 상태로 더 갑니까? 일본은 가능한 한 지금 상태, 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엔화가 좀 낮은 상태, 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좀 더 실적을 좋게 하고, 고용이 좀 더 좋아지고, 임금을 올릴 수 있고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 하지만은 만약에 일본 경기가 정말로 좋아진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2%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하면은 일본 정부도 양적 완화를 끝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끝없이 정부의 채권을 사야 되는데 이미 일본 은행이 50%나 샀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사서 시장에서 정부의 채권이 고갈될 정도로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끝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네, 주가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금리 차 때문에 엔저가 초엔저인데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금리의 차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 초엔저 현상도 완화가 되겠죠. 엔화 가치도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엔화가 싸니까 사가지고 엔테크를 해볼까 생각한다면은 반대로 주가는 일본의 주가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다시 내려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복잡하다. 다 엮여 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그렇게 쌤 2회에 걸쳐서 일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심체가 되더라도 또 저렇게 살아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좀 방법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은 일본은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한국 경제 안 좋아지나? 일본만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국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히트친 말이에요. 그 해에 유행어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맞아. 고이즈미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가들이 하는 말인데 긴장감을 가지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자. 아. 일본은 90년대 긴장감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추락을 했고요. 그 뒤에는 두려움을 가졌고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소비도 안 하고 기업도 투자를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두려워할 거 없다. 일본은 다시 잘 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사료전은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국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 굉장히 좋은 기술력, 굉장히 우수한 인재, 많은 경험, 이미 충분히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처럼 선진국에서 탈락할 일은 없어요. 없지만은 한국도 이미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연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하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거든요. 일본이 저성장 국면에 처음 진입했을 때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일본이 아니야. 이걸 거부하면서 그대로 계속 갔거든요. 한국에도 그러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대신에 이 저성장 국면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긴장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것이 지금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요즘 왜 이렇게 엔화가 싸지? 그 엔저 현상 이면에 담긴 이야기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참고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상준 쌤의 예방주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갑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